기업의 착한 마케팅이라는 걸 말씀드리려는데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또 제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말씀을 나눠가지고 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저기 뭐야 프랑스 퐁피드 센터 관광에 가면 이런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그 지단이 전에 그 월드컵 때 그 승대 선수가 이태리 선수 욕을 막 해가지고 자기 가족도 욕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못 참고 그냥 받아버리잖아요. 여기가 그 장면이야. 받을만 했어요. 욕이 아주 굉장히 좋지 않은 욕이거든요.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막 엄청 심한 욕이었어요. 쟤는 이제 일부러 얘를 자극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건데 벌려들긴 했는데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는 이걸로 사건은 끝나는 게 아니라 동상으로 사놓고 얘가 또 마케팅 하는 어떤 그 소재로 또 사용을 해요. 요즘 시대에서는 그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비슷하게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요즘은 웬만한 것들은 진짜 다 마케팅 소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시대가 돼 있거든요. 그죠? 오늘 주제가 착한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기업에서 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가격이 저렴해진다. 네. 어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에 따라 다르죠. 서비스 좋고 가격이 좋으면 된다. 그럼 착한 거다. 또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한 마케팅을 할 때 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예, 예. 인지하고 그에 대해서 실행하고 수시하고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그걸 책임을 지도록 노력하는 거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다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관점은 제 관점이 아니라 이 분야에 또 좀 뛰어난 사람, 뭐 그런 분들이 쓴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제 생각이랑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냥 착한 마케팅은 착한 겁니다. 여러분이 착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시잖아요. 기업이 착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따지지 마시고 이건 좀 그냥 정의가 있으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무슨 뭐 시민 정신 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사업가 정신으로 책임을 지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제 제가 근거로 했던 거는 어차피 책 소개를 제가 해드리려고 했으니까 필립 커트로라고 마케팅 책을 쓰는 분이 있어요. 좀 사실 이 분야에 지금 살아있는 생존하는 최고의 구루라고 그러거든요. 피터 드러커 박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이분이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이분이 이 소셜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책을 많이 썼습니다. 체계적으로도 정리를 진짜 잘해놓으셨고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어떻게 나오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해가지고 CSR이라고 아까 유영리 대표님 CSR 말씀하셨는데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의를 이렇게 풀어놨는데요. 어려워요. 이미 경영 프랙티스와 기업 자원이 기부로 지역사회를 복지를 지키겠다는 뭐 약속, 마케팅 기반 사회 참여 사업과 기업 중심 사회 차이 사업으로 구분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네. 네,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지나가세요. CSR은 네, CS라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되다가 우리가 시험 보려고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요. 의미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이 WM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윤리적인 기업을 뽑아가지고 그 윤리적인 기업들의 매출, 수익률을 갖다가 비교를 해봤어요.
S&P 500개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랑 그 비교를 좀 해봤는데, 상상외로 윤리적인 기업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재단이 있어가지고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 자료는 라이프노믹스, 그러니까 호감경제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타적인 어떤 그 기업들, 이타적인 게 사람들한테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기업도 이타적인 기업들이 봉사를 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직접 관계가 없지만 소비자들한테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좋은 영향을 갖게 되고, 그게 이렇게 경영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런 얘기로 나올 때 이제 나오는 자료인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착한 기업들, 윤리적인 기업들이 굉장히 그 수익률이 높더라. 하나의 예입니다. 이게 뭐,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그럼 기업이 왜 착한 마케팅을 해야 되냐? 왜 착하게 살아야 되냐? 우리 보통 기업 얘기하면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축이죠. 이윤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혹은 주주들한테 그 주식을 가치를 높여가지고 주주들한테 그런 혜택을 돌려줘야지 기업이 존재하는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럼 과연 이윤축으로 하면 그게 착한 거냐? 이제 우리 갈등을 겪습니다. 아까 싸게 물건을 주면 착하다고 하셨잖아요. 비싸게 받으면 좋아, 그게 나쁜 거냐? 나쁜 기업이야. 자, 이게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원래 취해야 될 거 이상으로 취하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있거든요. 왜 기업이 이걸 해야 되냐?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나 착하게 보이려고 그러면 비싸게 받으면 안 되고, 또 내 돈을 들여가지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왜 그것을 해야 되냐, 이게. 사회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죠.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하면은 사회가 망가지는, 자기도 망가지는 거를 모르고 있는데. 결국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자기 회사의 브랜드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약간의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이 기업이 왜 착해야 되느냐. 그런데 다시 또 이제 필 코틀러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마켓 3.0에서 뭐라 그러냐? 기업이 영성이 있어야 된다. 영혼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짓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이 무슨 영혼이 있어야 됩니까? 그냥 적당히 사회적 책임을 하고 돈을 벌고 하면 되는 거지, 기업이 무슨 영혼이 있어야 됩니까? 근데 영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가가지고 되게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냐? 그 얘기는 필립 코틀러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왔어야 될 얘기예요. 자, 10월 달에 개천절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 장군 국가 설립할 때 그 이념이 뭡니까?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은 뭐죠? 예, 인간 세상을 두루 이롭게 하자는 겁니다. 그거 기반해서 사람들이 모였고 여태까지가 우리가 살아온 문화가 그 기반에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건 싹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분석적이고 이기적이고 단기적인 욕심을 취하는 서양 사람들이 이제 우리 걸 가져와서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돈만 추구하지 말고. 이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했어야 되는데 왜 서양 학자가 그 얘기를 하냐고요. 또 그 학자가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때서야 그런가 보다 하고 쫓아가고. 분명히 잘못됐잖아요. 멋진 생각. 소프트웨어 보세요.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들 상당 부분은 돈을 주고 삽니다. 하지만 그거에 반해가지고 오픈소스라 가지고 그냥 공유를 하고 허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노트북 없다 그러니까는 100불짜리 노트북 만들어 줄 때 거기다 깐 게 우분투라는 리눅스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깐 게 아니에요. 돈이 안 되니까요. 근데 우분투에는 뭐가 들어가냐? 그 만든 사람 취지가 거기에는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온갖 소프트웨어들이 무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렇게 하자고 생각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런 논리, 어떤 돈을 주고 뭘 사야 되고 팔고 이익을 얻어야 되는 그런 논리에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지켜야 될 가치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여간 착한 마케팅을 해보니까 기업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착한 마케팅을 했던 기업들이 하는 얘기예요. 매출도 올라가고 브랜드 포지셔닝도 좋아지고 이미지 영향 커지고 직원들을 끌어들여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동기부여도 되고 운영비도 감소되고 좋은 점들이 너무 많더라. 해보니까 그렇더라. 처음에는 이게 과연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전 이것도 별로 안 가지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업이니까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익이 남아야 되고 뭔가 좋은 점이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는 기업이 착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착해져야 돼요. 이제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외면을 한다는 거죠. 착하지 않으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지 않으면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계가 부셔지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발목을 잡게 된다는 거죠. 자, 기업이 사회 참여를 이 착한 마케팅을 할 때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정의를 할 때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기업 중심 사회 참여 사업이 있어요. 좀 말이 어렵습니다. 기업이 중심돼서 사회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지역 사회 자원봉사, 사회 책임 경영대 다 한 장 넘어가는데요. 착한 마케팅이 왜 필요한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 중심의 사회 참여는 스라이드가 필요 없습니다. 보기는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마케팅 기반 사회 참여가 있어요. 기업이 참여할 때. 마케팅을 통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사회 참여를 할 때. 그게 뭐냐? 공익 캠페인, 공익 연계 마케팅, 기업 사회 마케팅. 말은 어렵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어디서 걷기 대회를 해요. 가서 기업 이름 후원을 해주면 돼요. 이거는. 공익 캠페인은. 공익 연계 마케팅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걷기 대회를 해요. 후원을 하는데 사람들이 내 페이스북에 와가지고 좋아요를 100개씩, 100명씩 눌러줄 때마다 내가 100만원씩 후원을 하겠습니다. 공익 연계에서 마케팅 하는 거예요. 그죠? 기업의 사회 마케팅. 이거는 어떤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비영리단체들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그 지역 개발의 사람들이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학교에서 왕따와 그 폭력이 행행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어떤 캠페인을 하겠다. 뭐 애들이 많이 있는 그 노스페이스나 뭐 이런 데서. 그러면 비영리단체랑 같이 학교에 가서 폭력을 막고 왕따되는 그런 교실의 어떤 걸 막아주도록 노력을 하는 게 기업의 사회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거 말고 마케팅을 떠나서 이제 몸으로 뛰는 게 있어요. 직접 뛰는 거예요. 이건 마케팅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자선 활동이에요. 직접 금액을 어떤 고아원, 그럼 거기다가 기부를 하는 겁니다. 네? 직접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회 책임 경영 프랙티스인데, 프랙티스라는 거는 어떤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업무. 그래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갖다 회사에다가 일부러 조직을 만들고 직접 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디랑 연계할 필요도 없고, 연계를 할 수도 있지만은 직접 예산을 잡아가지고 기업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6가지 단계가 있고, 사실 사례를 보면은 스타벅스나 이런 큰 기업들은 이 6가지를 다 고루고루 다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제가 맥도날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맥도날드 그 뉴질랜드에 맥도날드 회사가 있었는데 잘 아시죠? 맥도날드 혹시 햄버거 좋아하세요? 예. 네. 식기원 선생님이랑 햄버거는 잘 안 맞는다. 네. 자, 맥도날드가 몸에 안 좋죠? 많이 먹으면 네? 전 사실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단위 비용 대 높은 연령과 포만감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건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든 간에 좋지 않은 정크푸드로 많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애들이 맥도날드 가면서 막습니다. 원래 맥도날드 전략은 뭡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놀도록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크레파스를 그림 것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 때문에 어른이 와서 거기서 음식 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는 거예요. 맥도날드는 믿을 수가 없다. 조사를 해보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요. 맥도날드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맥도날드에 뉴질랜드 담당자라 그러면 혹은 책임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안 먹어요. 우리 회사 음식을 안 먹어요. 나쁜 음식이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회사 문 닫을까요? 안 사 먹으니까? 예? 등을 해야 되죠. 예?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품은 고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를 씁니다. 칼로리도 굉장히 낮습니다. 먹어가지고 병난 경우도 없습니다. 이런 걸 자꾸 과학적으로 근거를 대가지고 자꾸 홍보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거는 광고로 생각을 해요. 그래, 네 제품 네가 좋다고 네가 돈 들여가 네가 떠드는 거지. 안 믿어. 자, 맥도날드에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생각했던 것이 마이 그레이티스트 푸시라는 겁니다. 이 당시 월드컵을 열렸는데 맥도날드가 그 후원하는 월드컵 올림픽 후원하는 그 업체였거든요. 근데 학교마다 뉴질랜드 있는 학교마다 이 올림픽이랑 뭔가 연관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이런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참여하는 업체들한테는 무슨 올림픽위원회 무슨 이름으로 이렇게 뭘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무슨 뭐냐 이게 마이 그레이티스트 뜻이 뭐냐 뭘까요 이거? 흔적. 네? 이게 뭘까요?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거 이게 뭘까요? 만보기. 네, 만보개입니다. 잠깐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애들한테, 초등학생 애들한테 만보개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만보개를 차고 걸을 때마다 그 반의 애들이 걸은 거리를 합산을 시켜줘요. 경쟁이 되죠. 어느 반, 어느 학교, 어느 반에서 어떻게 되고 학교 전체적으로도 오고. 그리고 그냥만 하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 지도에다가 걸은 거리만큼 표시를 해줘요. 어디서부터 어디 출발해서. 위치가 그래서 올림픽이랑 관계가 됐던 어떤 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디까지 갔다 이런 것들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을 설득했어요. 어떻게? 이 운동에 동참하면 여러 가지 좋다. 애들이 운동을 해서 좋다. 그 다음에 만보개를 차고 다니니까 만보개에 대한 과학적인 공부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보개를 하면서 칼로리를 측정해야 되니까 수학 공부를 하게 된다. 계산을 하면서. 그 다음 그 결과를 갖다가 에세이 같은 거 써야 되니까 영어 공부도 된다. 상상을 해가지고 그림도 그려야 되니까 예술 공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어요. 초등학교 55%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초등학생 운동이었는데 궁극적으로 뉴질랜드에서 했던 가장 커다란 그 스포츠, 운동 캠페인이라고 그랬어요. 지구를 41바퀴 정도 돌 정도로 이렇게 토탈로 따집니다. 자, 이 운동을 하고 나서, 물론 자연스럽게 맥도날드는 또 학교들도 그렇지만 언론에 이름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비를 절감할 수가 있었어요. 이 캠페인이 끝나고 나서 맥도날드의 신뢰도는 33%가 올라갑니다. 엄청납니다. 광고를 해가지고 막 떠들어도 올라갈까 말까 하는데, 자, 이것도 일종의
그 학교에서 갖고 있는 혹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공감을 하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나선 착한 마케팅의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우리나라 건데요. 우리나라 거 좀 제가 말씀을 좀 몇 개 드릴게요. 그 AK 플라자 어딘지 아시죠? 수원에 전에 애경 백화점에 AK 플라자로 바뀌었죠. 여기는 그 페이스북 운영 같은 거 참 잘합니다. 아기자기하게 잘해요. 돈을 많이 들이는 건 아닌데요. 이건 뭐냐면요. 자원봉사로 그 위안부로 계셨던 분들의 그 역사를 갖다가 밝히는 그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자원봉사를 갖다가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위안부 역사관인데요. 이걸 영어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이 했던 만행을 갖다 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든다. 이런 뭔가 기기가 없다. 아무것도. 그런 얘기를 듣고 AK 플라자에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런 데가 있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벤트를 하자. 어떻게? 사람들이 그 페이스북에다 이벤트를 해서 좋아요를 하고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숫자만큼 일정 숫자가 되면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보내주자. 그게 아까 뭡니까? 공익 연계 마케팅이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패드를 6대를 갖다 이렇게 기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 이게 아주 조그만 건데요. 근데 AK 플라자에서 이것만 하냐?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뭐 이런 거 독도사랑 그러면 거기 이슈에 맞춰가지고 UCC 공모전도 하고 자기들을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바캠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몰래카메라.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세상을 바꾸는 몰래카메라가 어떤 거냐. 재밌어요. 버스 기사님한테 인사 대신에 뭐뭐뭐를 외친다면 하고 지금 나온 건데요. 자, 보통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죠. 사실 대부분 인사도 안 해요. 예? 인사도 안 하는데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높여서 좀 바꿔보자 인사를. 달라지네. 하이파이브로 합니다. 처음에 아저씨가 낯설어가지고. 지금 연출하는 거죠, 연출. 얘기를 했죠. 찍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뭐고, 진짜 이렇게 한 거고요. 네. 자, 뭐, 이거 자체만도 의미가 있지만 댓글 단 거 보면은, 지금, 뭐, 인사부터 잘하도록 하자. 뭐, 그것도 좋지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걸 보시면은, 무려 29,000명이 좋아요를 해줬어요. 와우. 엄청나죠? 돈을 들여서 한 게 아닌데, 그냥 댓글도 한 1,600개 정도가 달리고, 이런 것들이 기업에 자연스럽게 착한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니까 제가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갈게요. 폭스바겐에서 했던 것은 펀시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웃기는 시얼이. 그래서 사람들은 강제로 뭘 하려고 하면 안 움직이지만은 웃음을 주면은 움직이게 됐더라. 그래서 펀시얼이닷컴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보실 수가 있어요. 왜 자동차 회사에서 이 짓을 하냐, 그죠? 돈 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마케팅을 연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엔조를 연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제 밑에 써놨지만은 블로그도 4,000개 이상 혹은 국외는 국내보다 약 160배 이상 노출 효과가 커졌다. 그 다음에 유명 블로그라든가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데서 이게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 좀 보고 갈까요? 네. 하나 보고.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표정이 좀 그러신 것 같지가 않아.
사람들이 지하철역인데 에스컬레이터만 타고 계단 잘 안 써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정지시켜버려요. 네? 정지시켜버려요. 아, 좀 심하시네요. 한국 막 그렇잖아요. 계단을 이용하셔야지 건강해졌습니다. 막 써놓고 붙여놓고 뭔가 자꾸 막 떠들어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시도를 하잖아요. 예, 얘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밤새 사람들이 이제 자는 동안에 와가지고 계단을 피아노 건반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출근 시간이 됐어요. 아, 아이디어 좋네.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올라가야지. 봅니다. 아, 저 건반을 만드니까 에스컬레이터 잘 이용을 안 해요. (66%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했다는 겁니다. 평소보다. 네. 자, 요런 얘기들이 이 펀스열에 가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서스펜드 커피입니다. 이태리에서 시작됐던 그 커피 문화인데, 혼자 커피를 마시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커피를 못 마시는 사람들, 돈이 없어가지고, 노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근데 얘네들은 문화가 꼭 커피를 아침에 이렇게 한 잔씩 마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마실 비용을 먼저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와서 그냥 그 커피를 마시면 됩니다. 볼게요. 지금 13만 명이, 예. 죄송합니다. 페이스북 가면은 13만 명이 지금 현재 좋아요를 눌렀는데, 이 동영상들이 쭉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한글로 이건 그냥 보시면 많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Social media is again changing lives, and this time it's for a very good cause. Australian cafes are discovering the idea of. 자, 이게 페이스북에 올라오면서 원래 한번 흘러갔다가 죽었던 얘기예요. 근데 페이스북에 다시 올라오면서 이게 다시 살아나면서 들어붙였거든요. 13만 명 이 좋아요를 하면서 세계 각국으로 퍼져난 거죠. 여기 시드니고 이태리에서 시작됐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게. 자, 이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자, 오더를 하는데 하나가 나가잖아요. 근데 두 개를 더 놓습니다. 저거는 돈을 내고 안 마시는 거예요. 서스펜디드에서 그 마크가 있으면 그걸 모아놨다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로 주는 거예요. 와서 서스펜디드 커피를 요구를 합니다. 자, 이런 게 페이스북 통해가 좀 많이 퍼져나갔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본다 시작은 있겠지만 커피가 아니라 모든 점포에 대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리네 가게라 그래가지고요. 비슷합니다. 가가지고 음식을 먹잖아요. 남이 먹을 걸 미리 내주는 거예요. 미리네가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은하수잖아요. 그렇죠? 은하수처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퍼져나가는 좋은 운동이 되라는 의미도 있지만 미리 돈을 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미리네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돈을 내고 나오면 된다. 지금 우리나라 약 전국적으로 80개가 좀 넘고 100여 개 가까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5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시작했는데 몇 개월 만에 이게 확 커지고 있거든요. 서스펜디드 커피는 커피에 한정되는 거죠. 이건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음식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진짜 다양한 업체들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살이다. 나는 두 가지
지금 아리랑 TV에 올라갔었는데요. 강동구에 있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미리네 가게를 시작한 분이 그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일 거예요. 예? 해글용 김준호 박사. 그 양반이 그 기부톡이라는 전화를 걸면 기부를 할 수 있는 그 톡을 만들어가지고 앱을 만들어가지고 터뜨렸는데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셨고 여기에 동참하는 여러 그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강동구에는 이 중국집은 어디냐? 혹시 그 고재영 빵집이라고 아세요? 예. 예? 고재영 빵집 그분도 거기 여기 참여를 하고 있고요. 미리네. 그분의 동생이 하는 강동구에 있는 짬뽕집입니다. 이것도 연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세상이 참 되게 좁은 것 같은데 이런 운동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리랑 TV뿐만 아니라 NHK에서도 취재를 해가지고 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네 카드가 있어요. 종이에다 써가지고 통에다 집어넣어주고 돈을 얼마큼 더 내고 하면 저 영어를 잘 몰라서 더 보면 시간할 것 같으니까. 하여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원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런 문화가 많은데 그걸 살려가지고 한 건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커질 것 같고요. 해외로도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는 거.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가 잘못돼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주소라든가 말을 잘못 써가지고 거기 가면 서스펜디드 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커피처럼.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들어가지고 바꾸고 있거든요. 자, 요게 실제 가맹점들을 보는 거 핀터레스트에 가면 이렇게 가맹점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핀터레스트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어디 가면 어디가 있다는 거가. 이렇게 핀터레스트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국 소비자 포럼에서 하는 이 화이트 컨슈머 캠페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블랙 컨슈머라고 들어보셨죠? 블랙 컨슈머가 뭐죠? 그렇죠. 네. 조금만 저거 해도 막 벌고 넘어지고 배상 요구하고 막 그런 블랙 컨슈머라는데 기업들이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아주 노예를 걸리니까는 역으로 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좋은 소비자가 되자 하는 화이트 컨슈머 그런 운동을 또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거나 혹은 이 거짓말 잘못한 그 어떤 컴플레인 이런 것들은 줄이고 기업을 위해서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데가 되자는 거고요. 선호식품 아시죠? 네?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분 또 책도 쓰셨잖아요. 네. 책이 뭐죠? 16번 더 뛰어봐. 더 뛰어봐. 그렇게 이제. 저 뛰어봤는데 별 소용이 없어요. 저번 더 뛰어야 돼. 솔직히 이분은 훌륭하신 분이 대단한 분인데 저는 그 책 보고 별로 감동 못 받았어요. 제목은 진짜 멋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분이 책을 팔아서 얻은 인세가 한 7억인가 그렇게 된대요. 그걸 기부를 해가지고 뭘 하냐면요. 출산 장려금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려고 그러면 인구가 많아져야 된다. 지금 너무 적다. 애를 안 낳는다. 그래서 낳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셋째를 낳으면 출산 그 장려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정한 룰에 의해서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를 낳으면 100일치 그 기저귀 같은 걸 제공을 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거 우리나라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기업이 하고 있어요. 뭐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 러시아 같은 데도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그 특별한 날이 있어요. 무슨 요일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날은 집에 일찍 가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국가적으로 하기나 애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까지 약 305쌍의 부모가 혜택을 받았고 누적 신청자 수가 약 1만 명이 좀 넘네요. 와, 큰일 됐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캠페인이 하나인데 스몰 비즈니스 세러데이라는 운동입니다. 스몰 비즈니스 세러데이. 미국에는 그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아시죠? 추수감사절. 네. 이거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넷째 주 목요일이고요. 넷째 주 목요일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를 금요일을 갖다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요. 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할까요? 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요? 블랙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나쁜 거. 예? 나쁜 거.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 핀 거잖아요. 영어를 잘못하면 잉글리시 블랙 그러잖아요. 영어가 깜깜하다고요.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여기서는 저기 좋게 해석해요. 예, 천은균님 회계에서 검은색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회계상에서 검은색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빨간색이랑 비교할 때 어떤 때 빨간색 쓰죠?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일 때는 검은색 그냥 쓰죠. 네. 블랙 프라이데이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날 1년치 매출 중에서 제일 물건이 많이 팔리는 날입니다. 시즌이 시작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까지. 아. 그래서 블랙이라는 거예요. 흑자기 때문에. 네. 요때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비가 1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때를 갖다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은 어디서 많이 나냐? 대규모 쇼핑몰, 백화점 이런 데서 나지 소상공인들한테는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만든 게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에 뭐라고 만들었냐? 스몰 비즈니스 세러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에 이건 뭐 사이버 먼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무슨 쇼핑몰에서 물건을 많이 파는 그런 것 같은데 여기다 나라 하나 일부러 만든 거예요. 토요일을 갖다가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세러데이를 갖다가 스몰 비즈니스 세러데이라는 날을 만들어가지고 캠페인을 했어요. 어디서 했냐? 2010년도에 아멕스에서 했습니다. 아멕스에서 이거 할 때 어떻게 했냐? 페이스북에다가 페이지를 만들고 가맹점들을 모집합니다. 가맹점들을 모집하면 거기 보면 앱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소상공인 여기 가맹점들이 있는지 쫙 나옵니다. 거기 클릭하면 거기 페이지로 넘어가요. 제가 사실은 만들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도 그건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만 써도 진짜 소상공인들에서 좋은 걸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그 소상공인들이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아멕스에서 100불씩 무료로 쿠폰을 줬어요. 페이스북 체크인을 준 거예요. 100%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는 아멕스 카드를 써가지고 그날 이 스몰 비즈니스 세터데이 와가지고 소상공인 가게 와서 물건을 사게 되면 할인을 해줬어요. 25달러의 크레딧을 줘가지고 25달러 무료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지난해 뭐 올해가 아니라 이제 지난해 근데 1억 명 이상이 구매를 하고 처음에는 이 기념이라는 걸 이게 무슨 기념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인지도가 높아져가지고 한 65%까지 인지를 하고요.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와서 저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걸 소상공인들을 지금 해주라고. 소상공인들 매출이 약 20에서 50% 정도 올라갔고 아멕스 카드도 23% 사용률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이제 상생한 거죠. 대기업에서만 쓰지 말고 소상공인들 가서 써라 그런 얘기인데. 정상. Get ready. Here it comes. November 26th, the day after Black Friday. 이 날짜는 매년 바뀝니다. 네 번째 추수감사절 다음에 토요일이 Small 됩니다. Business Saturday, a day when we all shop small, coming together to celebrate America's small businesses. I cannot wait. What can you do to get ready? We went to the experts, small business owners like you, for inspiration. Every day they're doing simple, amazing things that we can all learn from. We have a lot of ways of communicating with our customers: Facebook, Twitter, or weekly email. They're promoting their businesses. We're adding a lot of pictures, videos of us block creating. They're creating offers. I can't count the number of 저는 people that have 뭐 told 제 me they're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소상공인들도
저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디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활용을 하고 그걸 연결을 해가지고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돼요. Biggest sales day of the year. We've got the free tools and social media help you need to make November 26th a success. From tailored Facebook ads to in-store signage. 앱을 만들어가지고 tools 준 거죠, to 저렇게. turnkey offers. Everything to help you get the word out and bring in customers. On a small business Saturday special, buy one, get one free or 10% off. We are just thrilled and jacked and ready. There are thousands of other small businesses out there. They're all walking the same journey that I am. Come on guys, let's go. 사실은 여기 들어가는 업체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하겠죠. 네? 자판 깔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할 수는 없겠죠. 이게 좀 구조적으로 좀 그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포대교입니다. 동영상 그냥 보는 걸로 진행할게요. 자살대교란 오명을 썼던 마포대교가 힐링대교로 거듭났습니다. 다리의 변신을 이끈 캠페인은 세계 광고계를 제패했습니다. 와우. 이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대교, 또 다른 이름은 자살대교였습니다. 해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의 자살을 막자는 캠페인을 시작한 건 지난해 9월. 다리 중간중간에 감성 가득한 글들을 새겼습니다. 이 광고는 마포대교를 자살대교에서 힐링대교로 변화시켰습니다. 가족 생각도 나고 그래서 자살은 많이 방지되지 않을까. 뛰어내리고 싶어도 이런 모습 보면은 다시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몸을 던진 사람만도 108명. 한강 다리 중 가장 많았는데 사실 비참한 얘기인데 저 웃음 나오게 만드니 참. 15%나 줄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인지해 전등과 CCTV가 따라잡는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적 감성이 함께했습니다. 무슨 고민 있어? 별일 없지? 친한 친구가 해주는 듯한 이 따뜻한 말들이 지친 시민뿐 아니라 세계 광고 전문가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광고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미국 클리오 광고제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마음을 돌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 언론이나 외국에서 많이 호응했던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이걸 만든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두 번은 다 한강다리에 갑니다. 웃으시겠지만은 제 친구도 몇 번 갔다 온 친구가 있어요. 안장을 좀 높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들게. 해봤으면 술을 못하게 하는 게 낫잖아요. 안전망을 설치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불빛. 그것이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은 불빛을 비춰주자. 놀라움과 기쁨을 주자. 우리는 직접 걸어보고 걷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진심을 담아 다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만 반응하는 센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또 이 생명의 다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길 원했습니다. 때론 안부로, 때론 작은 깨달음으로, 때론 피식 웃을 수 있는 유머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다 이야기가 멈추는 곳에선 친구의 볼을 꼬집으며 토닥여주는 두 사람의 동상을 세워뒀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마포대교가 최근 생명의 다리로 거듭나고 있는데 다리가 다정하게 말을 거듯이 이렇게 네 개의 말을 거는 듯한 문구들로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한 15% 정도 자살률이 떨어졌다 그러죠. 저는 기업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없는 데는 좀 힘들겠지만 하나은행 같은 데서는 이제 더 나눔 캠페인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직원들이 돈을 더 내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그 NGO들 도와주고 이제 그런 캠페인 하는데, 예. 그 다음에 빅이슈 아시죠? 빅이슈. 빅이슈는 50%의 그 매출 비용을 갖다가 이 노숙자들한테 돌립니다. 원래 영국에서 만들어졌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나가 있는데, 아까 보시죠. 슬로베의 동신기 사장, 노야이의 김혜희 사장, 짜로 사랑의 김동남 사장.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들은 성공한 기업가이지만 사실 모두 노숙 생활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역경과 고난을 딛고 당당히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돌아왔으며 지금은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숙자에 대해서 더러움, 불결함, 게으름, 사회 부적응자처럼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숙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판단입니다. 그들은 빛이 못할 사정으로 직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노숙자들도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며 가정을 이끌어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의 경쟁 구조 체제에서 이미 뒤처진 그들에게 재기의 기회는 결코 쉽게 오지 않습니다. 빅이슈는 이런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창단되었습니다. 1991년 영국에서 창단된 대중문화사제로서 현재 세계 10개국에서 발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10년에 처음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빅이슈는 노숙자들의 자아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오로지 노숙자들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여기서 단순히 아무 노숙자에게나 잠시 판매권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3개월이라는 신선 훈련 기간을 통해서 노숙자의 제4외화 의지를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심사 과정을 통과한 노숙자는 비판이라고 칭해지며 빅이슈 판매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비판들은 빅이슈를 판매하며 사회 분위기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에 기반을 가지며 사회 유산으로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빅이슈의 컨텐츠는 유명 네, 이제 이 빅이슈고요. 다 됐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뭐라고요? 말 안 할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이게 뭐죠? 풍선이요. 네? 풍선이요. 네? 그거 분명히 불러줄까요? 우리 콘돔 그러면 이상하게 좀 거부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콘돔 왕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태국의 콘돔 왕이라는 사람인데, 발음이 네차이 비라비다요. 좀 어려운데요. 태국이 한때는 에이즈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대로 놔두면은 수백만 명이 에이즈에 걸리고 한 40만 명 이상이 에이즈를 죽어갈 거라고 예측이 됐어요. 그때 뛰어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태국을 에이즈에서 어떻게 건질까? 그냥 뭐 어떻게 하지 마세요. 이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케팅으로 안 돼요. 마케팅. 이 사람 지금 보신 것처럼 콘돔 가지고 와서 길거리 다니면서 풍선도 불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콘돔이 이상한 게 아니다. 이 태국도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문화적으로는 이 보수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사람들은 이 얘기를 잘못하면 걔네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산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붕괴가 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거는 그대로 놔두면 진짜 붕괴가 된다. 만약에 지금 막지 못하면. 그 TV에 1시간마다 광고가 들어가도록 하고 연설을 하고 직접 다니면서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콘돔을 나눠주고 무조건 콘돔을 써라.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케팅 사회적으로 해야 이런 노력을 이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고 하면서 태국이 바뀝니다. 나중에 빌 게이츠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경의를 표했어요. 대단하다고. 태국의 콘돔 왕입니다. TED에 가보시면요.
이 사람이 미스터 콘덤 어떻게 태국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는가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글 자막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 이걸 보여드리는 걸로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CD 가셔서 찾아보시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얘기는 곳곳에 그 사회적 마케팅뿐만 아니라 입소문 마케팅에도 사례로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 40 years ago, the country was very, very poor, with lots and lots of people living in poverty. We decided to do something about it. But we didn't begin with a welfare program.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